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기사 실기 프로그래밍 언어론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포인터다라는 것은 변수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에는 주소로 되죠. 100번지, 101번지 그랬는데 A라는 변수가 이제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 값이 100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주소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바로 포인터 변수가 되고 C 언어에서 있는 겁니다.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A라는 것을 포인터 변수로 쓰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는 이렇게 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A의 주소값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는 이렇게 AND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B의 주소를 A에다가 넣어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B라는 변수가 몇 번째 저장이 되는지 그것의 주소값을 A에다 주세요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 있는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포인터 변수는 어디에다 쓸까? 또 배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A라는 배열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배열명 자체가 주소로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1번지, A 더하기 2번지, A 더하기 3번지, A 더하기 4번지 이렇게 이제 명칭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부적으로 몇 번째 저장이 될까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호로 만든 거죠. 그래서 동적으로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자료 구조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또 배열에서 인수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다가 100을 저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A의 주소를 포인터 변수 B는 이제 포인터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A라는 이제 변수 방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100이 저장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몇 번지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다르는데 예를 들어서 4번지에 100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B라는 변수에다는 뭐가 저장이 돼요? 바로 이제 4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A의 주소값이 B에 저장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int 하고 나서 A는 2다 라고 했고 별 B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A에는 2가 저장이 되어 있고 B는 지금부터 포인터, 주소를 기억하는 변수구나. 그래서 B는 이렇게 A의 주소를 저장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해주세요 라고 했고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그랬고 뿔뿔 별 B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B에 저장된 값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이 이 값이 뭐냐라는 거죠. B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이에요. B가 가리키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해볼까요? A에 2가 저장이 되어 있고 이 A의 주소를 기억하는 게 뭐예요? B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예요? A 값이에요. A 값 2가 되는 건데 뿔뿔이니까 어때요? 하나 증가시켜주는 3이 되겠군요.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어때요? 3이 표시가 되겠죠.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포인터 변수가 됩니다.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 언어다라고 그랬고 A라는 배열에 이런 값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겠죠. P를 포인터 변수로 선언을 했고요. A3의 주소를 P에다 줬어요.
A3이 뭐죠?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때요? P, 얘가 있는 곳의 장소를 지금 P에다가 넘겨줬습니다. %C, %C예요. 자, B가 가리키고 있는 값은 뭐인가요? D가 되는 거죠? P-1이래요. D로 한 칸 가세요. 그곳의 값이 뭐죠?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 결과는 어때요? D와 C가 표시가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여기에 컴마가 있으니까 컴마도 같이 출력을 해주겠군요. 라는 거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수 형태로 A는 3이고 B는 10이다 라고 이제 해주고요. 이제 FUNC 하고 A, B 했습니다. 이거는 뭐죠? 함수를 지금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어딘가에가 FUNC가 있을 거예요. 이걸 IJ, A 값을 I, B 값을 J로 받은 거죠. A가 3이고 B가 10이니까 A가 3과 B를 건네주면은 그거를 I라는 변수와 J라는 변수에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 함수 내에서 자, 정수 형태로 IJ를 선언을 해주고, 네, I 곱하기 이퀄은 2, I는 I 곱하기 2다라는 거죠. 그럼 6이 되겠죠. 네, J 곱하기 이퀄 3, J는 J 곱하기 3이다 그거죠. 그럼 얘는 30이 되겠군요. 라고 해주고요. 여기서 출력을 할게요. 프린트 F 해주고 나서 %D, %D, IJ. 그러면 I와 J 값을 출력을 하니까 6하고 30이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A, B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A 값, B 값. A, B 값은 뭐죠? 3하고 10 변화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출력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고 함수에 갔다가 바로 또 여기 그 다음 문장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메인이 되겠고요. 메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메인을 찾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A라는 배열에 이런 값들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거는 뭐죠? 지금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죠. FUNC라는 것을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A라는 배열값을 가지고 넘어간 거죠. 그러면 그 A라는 것은 배열 명의자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A를 P로 받았어요. 그래서 P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을 하자. 그럼 얘가 P가 되는 거고 P 더하기 1, P 더하기 2, P 더하기 3, P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니까 바로 화면에 10이 출력이 되고 P의 2번 그러니까 P 더하기 2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30이 출력이 되고 자 했으면 다시 여기에 호출했던 곳 다음 줄에 와서 이제 A 더하기 2를 보냈어요. A 더하기 2를 P로 받은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2가 바로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이걸 P로 잡은 거죠. 그래서 P를 출력하시오. 그러면 3이 되는 거고 P 더하기 1, P 더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의 2번을 출력하세요. 그러니까 50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다라는 거죠. 클래스와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자바에서 사용이 되고요. 객체 생성을 한 필드와 메소드, 함수를 정의합니다. 자바에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전반적인 설계도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일단은 보면은 메인을 먼저 찾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 앞뒤에 이제 많은 것들이 써져 있는데요. 자바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클래스라고 적어져 있고요. 첫 글자는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럭의 시작과 끝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테스트라는 클래스로 이루어졌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메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메인이고 메인과 시작과 끝에 한 줄의 내용이 있습니다. 시스템 아웃풋 프린트다. 이게 이제 자바에서는 화면에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파워 2,5 파워라는 것을 지금 호출을 하고 있는데 2와 5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2가 되고 얘가 5가 되는 거죠. INTI와 리절트에다는 2를 줬습니다. 지금 I에는 들어오는 값이 없고 리절트에는 1이 들어와 있는 거죠. I는 1부터 EXP보다 작을 때, EXP가 지금 5로 되어 있죠. 5보다 작을 때까지 I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가겠다. 리절트와 데이터를 곱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2가 되는 거죠. 리절트는 현재 1이군요. 그러면 원래 1이 1인 상태에서 데이터를 곱해 갑니다. 자, 그리고 I 값을 하나 증가를 시켜주고 네, 또 이거를 데이터 값이 지금 2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리절트를 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절트에 원래 얘가 있고 데이터 값이 얼마냐면 2가 되는 거죠. 곱하기 1을 하겠군요. 다시 I 값을 하나 증가를 시켜주고 또 여기다가 2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1을 하게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I 값은 3이 되어서 자, 여기다가 또 곱하게 되는 거죠. 다시 올라가서 I 값은 4가 되어서 또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 가게 되는 거죠. 다시 올라가서 I 값은 여기 한 번 더 있군요. I 값은 5가 되는데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리턴 돌아가시오. 리절트 값을 가지고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시오. 호출했던 곳이 있으니까 리절트에는 어때요? 2를 5번 곱한 거죠. 즉 2의 5승이 되겠군요. 여러분 2의 5승은 얼마죠? 2를 5번 곱하니까 32가 되나요? 네, 그래서 출력 결과 32가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파이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은 이제 변수의 자료형에 대한 선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언어 같으면 뭐 int a 선언한 다음에 a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자료형에 대한 선언이 없다라는 거고요.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세미콜론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블럭을 이제 가로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백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을 보고 여기가 어디까지 실행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고요. 파이썬의 기본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표준 입력 함수에 인풋이 있고 출력할 때 프린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put 하고 나서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입력받은 것을 name에다 쓰겠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홀다운표와 쌍따옴표 어느 것을 써도 돼요. 문자를 나타낼 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커서에다가 실행을 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겠죠. 네, 입력하면 그게 name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name에 들어온 것을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하고자 한다. 그러면 프린트 하고 나서 name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인 경우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a는 하고 나서 input
input. 네,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써주는 게 좋겠죠. 네, 숫자 2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은 모두 문자가 돼요. 이거를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int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라는 것도 하나 입력을 받아보죠. input 하고 나서 숫자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A 더하기 B를 해서 C에다 넣겠다 라고 하고 나서 출력을 해주세요. C를 출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백에 관련돼서인데요. 우리가 포문을 한번 볼게요. 포문을 쓰는 방법은 파이썬 같은 경우는 포문을 어떻게 쓰냐면 네, for I in 네, range 1, 11, 1부터 11까지 수행해 주세요 라고 하고 이게 콜론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여백이 들어가서 네, sum은 sum 플러스 i를 하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부터 10까지 여기가 이제 초기치가 되는 거고 얘가 최종치가 되는데 11까지가 아니라 얘는 1보다 1 이상 11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1부터 10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하나 i한테 넘겨주고 2 넘겨주고 3 넘겨주고 10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포문 안에 또 사용할 것이 있다면 여기다가 프린트 하세요. i 값을 프린트 하고 싶다. 그러면 i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파이썬의 문자열, 작은 따옴표를 써도 되고 큰 따옴표를 써도 됩니다. 자유롭게 사용하면 되는데 주의할 사항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거나 또는 짝을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짝을 맞춰서 써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은 뭐 하이 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자, 내가 이 따옴표 자체를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 하이라는 곳에 쌍따옴표 자체를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짝을 맞춰주면 되고 또 이렇게 홀따옴표 짝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스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C와 자바에서의 배열이라고 사용해주면 되는데 생각해주면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파이썬에서는 리스트에 다양한 형태의 자료용이 섞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리스트에 1, 2, 3을 넣었어요. 그러면 첨자가 0번, 1번, 2번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주세요 하고 A에 0번을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때요? 0번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출력해 주세요 하고 나서 A에 0:2 이렇게 해줘요. 그럼 뭐예요? 출력 결과가 0번부터 2번 아래까지. 그러니까 어때요? 1과 2가 표현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일반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해볼래요? A에다가 1, 2, 3을 주고요. B에다는 4, 5, 6을 줬어요. 그리고 A 더하기 B를 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의 출력 결과는 여러분 뭐가 될까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A에다가 이제 1, 2, 5, 0, 7 이런 데이터가 있다. 자, 그래서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A.sort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됩니다. 네, 또 A.reverse 그러니까 얘면 이제 거꾸로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네, 배열에 있는 내용을 거꾸로 출력을 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다양한 내용이 이제 파이썬에 있습니다. 그래서 C와 자바하고는 조금 파이썬에 대한 기능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이썬에 대한 모든 기능을 우리가 여기서 다루기는 힘들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파이썬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실행 결과를 쓰자라고 했습니다. I에 40이 들어있고 F에 자 이런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숫자는 뭐예요? 1, 2, 3, 4, 5, 6, 7, 8,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뜻이죠. 이렇게요. 네. 그러면 자 여기서 프린트 하세요 라고 했고 자 I를 여기다가 출력하세요 하고 줄 바꾸세요 라는 뜻이죠. I 40을 출력을 해요. 그래서 줄 바꿔서 40을 출력을 해라. 줄 바꿔라는 뜻이죠. I를 10진수 형태로 출력하고 또 I를 10진수 형태로 출력을 하고 and 끝에는 출력했으면 끝에다가 슬래시를 넣어라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때요? 슬래시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3f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10의 말 3승이기 때문에 소점이 하나, 둘, 세 번 옮겨가게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1, 2, 3점, 4, 5, 6, 7, 8, 9를 의미하죠. 이거는 이제 소수 이하를 세 자리로 해서 출력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123.45 그다음에 반올림이 됩니다. 4, 5, 7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F를 네, F라는 변수에 저장된 것을 %.3F 형식으로 출력을 하시오. 자, 점 뒤에 있는 것은 소수야 세 자리를 가지고 출력을 하시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출력 결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있는 여러 가지 제어문입니다. if문이 있습니다.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 money가 있습니다. money라는 변수에 2,000원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만약에 money가 3,000 이상입니까? 콜론 찍습니다. 콜론 찍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여백이 들어옵니다. 이만큼 여백이 들어오고 네, 프린트 해주세요. 택시 네, 아니면 else 하고 나서 콜론이 붙습니다. 네, 프린트 해주고 걷기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여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참일 때 거짓일 때 실행하는 이런 if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또 if문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해볼까요?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input 입력을 받습니다. int 정수화 시킬게요. 네, 다시 쓸까요? 네. 자,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정수 형태로 입력을 받을 거고 사용자들한테 이제 입력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실행된 결과 사용자들이 입력한 숫자가 num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숫자가 0보다 크면 프린트 해주세요. 양수 이렇게요. 네. 아니면 또 0보다 0이냐라고 물어볼게요. 그럴 때 else if를 elif로 이렇게 씁니다. elif 조건입니다. num이 0이냐
콜론 네, 출력해 주세요. 0 네, 이것도 아니면 나머지는 else이면 네, 프린트 해주세요. 음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은 조건 콜론 실행할 문장 또 아니면 else if입니다. elif이면 조건 콜론 실행할 문장 나머지 else 뒤에 콜론 실행할 문장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if문이 되겠습니다. 자, 포문입니다. for는 for 변수인 range라고 씁니다. 이 range 안에다가 최종값인데 증가치가 1일 때는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어떤 반복문일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초기치, 그다음에 최종치, 증가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11까지가 아니라 10까지입니다. 하나 더 적을 때까지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네, for I in 네, range 3 콜론 프린트 해주세요. 네, 100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어떠세요? 100이라는 숫자가 3번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0, 1, 2의 의미입니다. 0 건네주고 1 건네주고 2 건네주고 해서 3번 실행되겠군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군요. for I in range 1,11이다. 그리고 나서 출력해 주세요. I. 그러면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3, 4 해가지고 11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2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10 이렇게 출력이 되겠군요. 라는 거죠. 자,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for I in range 1,100 1부터 100보다 작을 때까지 해주게 돼요. 만약에 I%3이 0이냐, 네, 0이면 출력을 해주세요. I. 근데 이제 밑으로 출력하지 않고 옆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럼 and를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공배. 그러면 이걸 출력을 했을 때 3의 배수를 출력을 하세요라는 거죠. 그럼 출력하면 어떻겠어요? 3 나오고 6 나오고 9 나오고 이렇게 옆으로 쭉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포문이 됩니다. while에 대한 내용입니다. while은 조건을 쓰고 실행할 문장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네, while 쓰고 i가 5보다 작으면 네, 출력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환영이라고 쓸까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I 값을 하나 증가시켜 주세요. 라는 거죠. 여백이 들어갔기 때문에 while에 대한 조건은 바로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1, 환영합니다가 어때요? 처음에 I의 초기치를 0으로 출발했다면 0, 1, 2, 3, 4 해가지고 5번 환영이 출력이 되겠군요. 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클래스는 파이썬에서 클래스는요. 클래스라고 쓰고 여기에 이제 클래스에 대한 이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할 문장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언합니다. 메소드명. 다음에 셀프, 인수, 다음에 실행할 문장이 들어오고 자, 리턴을 하게 됩니다. 리턴.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여기서 df는 네, 메소드를 정의하는 예약어가 되는 것이고요. 자, 메소드명은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하게 되고요. 자, 셀프는 클래스에 속한 메소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예약어로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인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보낸 값을 저장할 변수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없는 경우는 이제 이 리턴 값은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네. 클래스 하고 나서 클래스 이름은 CLS로 주겠고요. 자, X와 Y라는 곳에 10과 2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DEF, 자, 다음에 셀프 이렇게 주고 나서 T는 self.x 그 다음에 self.x는 self.y self.y는 t. 자,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컵에 빨간 물, 파란 물이 있었을 때 두 개를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X라 두고 이걸 Y라 두고 빈 물컵을 하나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얘한테 보내면 얘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파란색 물감이 여기에 들어오고 그럼 얘가 비어 있으니까 그때 빨간색 물감, 비어 있었던 곳에 있던 빨간색 물감을 여기다 놓겠다. 이건 이제 서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A는 CLS. 자, 선언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하고 나서 A.X, A.Y다. 지금은 이걸 이제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의 출력 결과는 10과 20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출을 합니다. A.CHG, CHG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네, 호출을 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X, Y 값을 서로 교환을 하면은, 교환을 하면 값이 바뀌어져 있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주세요. A.X, A.Y를 출력해 주세요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값의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과 1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